두리아프 야구 시대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럭셔리 야구 전문 채널 최강 볼펜의 안성호입니다. 왜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목소리 아직 나오시면 안 돼요. 목소리 나오시면 안 돼요. 네, 이미 썸네일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정말 큰 손님을 최강 볼펜이 모셨습니다. 사실 야구 팬들에게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고요. 레전드 유격 출신 그리고 코치 감독으로 지도 재력을 두루두루 쌓은 뒤 지금은 국가대표 야구팀 수석 코치이자 수석 코치라고 할 뻔했어요. 수석 코치이자 해설위원으로 현장을 누비고 계시죠. 안 기자님 혹시 추가로 소개해 주실 분 있을까요? 사실 현역 시절 별명은 꾀돌이였죠. 그러나 이제 연륜이 있는 관계로 꾀돌이라는 표현은 좀 무례한 것 같아요. 다만 그 센스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 경향의 지금 네. 식스센스 고난도 고품격 칼럼이죠. 연재해 주시고 계시는 유지연 위원이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전입니다. 네. 꾀돌이 별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솔직하게 이제 선수 때는 뭐 이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덩치가 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그런 약간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하는 야구를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점차 이제 저도 이제 50을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또 꾀돌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어디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잔머리 뭐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다른 또 닉네임이 좀 됐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좀 있네요. 꾀 선생님이라고 또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유지연이 바쁜 일정이시잖아요. 네, 사실 네, 오늘도 그 빅카드죠 하나롯데전 부산 하나롯데. 경기 중계 위에 이제 내려가시는 길에 최강 볼펜 스튜디오 찾아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아유, 연락습니다. 또 오늘은 KTX 타신다고 들었어요. 아,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감독 시절 때 네. 약간은 그 징크스가 좀 있었어요. 처음에 좀 시즌을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제 부단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처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동할 일이 있어서 이제 자차를 이동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연승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중요하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차를 이용하면서 다녔었고,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지방을 다닐 때 차에서 좀 시간을 뭐 길면 한 4시간? 그렇죠. 시간을 가면서 멀면 오래 걸리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의 어떤 그런 중계를 할 때의 어떤 그런 것들도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시간을 좀 즐기고 있는 편이고요. 오늘은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지금 연휴 때문에 지금 연휴 때문에 지금 이제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징크스가 있으신지 몰랐습니다. 이게 대구 정도 내려가실 때도 직접 운전하신다고 들었는데 뭐 4시간 동안 보통 뭐 클래식 같은 거 들으시나요? 굉장히 또 아니 제 이미지를 봤을 때 클래식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뭐 클래식은 아니고 라디오? 저는 라디오예요. 저는 이제 시간마다의 라디오를 듣는 그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꼬치꼬치 깨묻진 않겠습니다. 예, KBS 해설위원이신데 또 딴 방송 또 나오면 공개를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고속도로 트로트를 좀 안 챙기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감독하실 때 네네. 감독을 하실 때 그러면 혼자 내려가세요? 옆에 뭐 혼자 갔어요. 수석이라도 두고 혼자 갔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좀 어렸을 때 코치 생활을 할 때 이제 감독님들이 때로는 이제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옆에서 운전을 하시고 감독님은 이제 뒷좌석에 타셨어요. 그때 코치님들의 고충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엔 그랬죠. 옛날엔. 그래서 제가 감독이 되면 절대로 코치를 운전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가거나 정말로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고 하면 차라리 조수석에 태웠어요. 네, 그래서 피곤하거나 일단 제가 이제 졸지 않으려고 옆에서 이제 말벗이 됐다. 그런 네네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에픽타이저 대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최강 볼펜 스타일의 본격 대담. 예. 질문으로 들어가죠. 이용균 기자 초구 던져 주세요. 저희가 이제 어렵게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일단 큰 틀에서 10월의 야구와 11월의 야구 요 큰 틀에서 두 개를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요 10월의 야구는 이제 KB리그 포스트 시즌 그렇죠. 굴러가는 내용 그리고 11월에 또 중요하죠. 국가대표 수석코치니까 프리미어 12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또 수비 주루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야구의 수비와 주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지현 위원은 시즌 초에 네.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전망하신 거 한번 봤는데 5강을 LG, 기아, KT, 한화, NC 이렇게 5개 꼽으셨더라고요. 뭐 대충 많은 전문가 위원들이 이제 LG, KT, 기아 3강으로 놓고 나머지 팀 가지고 고민하셨는데 어쨌든 시즌 전망 보면 다들 그때 3강으로 했던 팀들이 어쨌건 가을 야구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흐름이고 특히 올해 화두는 기아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시즌 전에 기아가 이래서 세다라고 보신 것과 그리고 흘러가면서 야 기아가 이렇게 해오네 요 얘기가 좀 듣고 싶어요. 저도 3강으로는 뭐 우승을 했던 LG 그다음에 기존에 좀 전력이 좀 탄탄했던 저 기아 그리고 또 저력이 있는 KT 이렇게 네네. 3강으로 좀 꼽았었고 이제 저는 이 기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뭐랄까 갖고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컸던 팀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운동장에서 그라운드에서 뭔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표출되지를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전력적인 부분들을 이제 전문가들도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라운드에서 영역들이 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펼쳐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 그 첫 번째가 사실은 뭐 모든 팬분들이 아시겠지만 스프링 캠프 중간에 이제 감독을 그러니까요. 선임이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아 타이거즈가 구단에서 잘한 점은 이봉호 감독을 썼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봉호 감독이 굉장히 나이 차이도 있고 또 코치 경험도 그렇게 많은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11월서부터 준비를 했던 팀이라면 사실은 좀 경험이 있는 어떤 안정감이 있는 감독을 선택을 했어도 됐는데 그렇겠죠. 스프링 캠프 중간에 3월 중순 정도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가장 기아 타이거즈를 많이 알고 좀 선수들하고 호흡을 했던 그 감독이 선임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는데 그 감독을 선택을 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선수들이 혼란 없이 왔다는 거. 근데 이 부분이 그 잠재력이 자연스럽게 또 개막하면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김도영이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언젠가는 터질 거라는 생각은 그렇죠. 했지만 다들 많이 3년 차에 김도영이가 이렇게 빨리 지금 같은 성적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김도영의 퍼포먼스가 지금 어떤 기아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최용호입니다. 저는. 최영호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최용호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제는 조금 에이징 커브나 그렇죠. 좀 떨어지는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최용호의 어떤 그런 성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계를 했을 때 놓고 이제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을 때도 네네네. 꼭 쳐줘야 되는 상황이 꼭 쳐요. 그게 이제 최용호의 어떤 가치가 좀 나타나왔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뭐 그라운드에도 펼쳐지면서 지가 정말로 어떤 순항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영우는 이게 뭐 노림수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왜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잘 칠까요? 일단은 변화구를 칠 줄 알아요. 변화구 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용호의 장점은 주자가 없을 때보다 주자가 있을 때 잘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점이 많은 건데 주자가 있을 때는 대부분의 투수들이 또 비율을 따졌을 때 페스티벌보다는 변화구의 비율이 큽니다. 특히 투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안 맞으려고 하는 본능 유인구가 같은 게 있으니까.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지금 우리나라의 KBO 굉장히 지금 타자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빠른 볼들은 잘 대처들을 했어요. 근데 조금 느린 볼이나 커브 변화구에 떨어지는 것들의 약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김도영도 초반에 그런 약점이 그렇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정우도 마찬가지. 솔직한 얘기 이정우도 마찬가지. 이정우가 뭐 좀 다른 쪽으로 좀 세긴 했지만 저는 이정우 선수가 처음에 이제 키우면서도 이정우를 키우려고 할 때 처음에는 떨어지는 변화고 굉장히 헛스윙 비율이 컸어요. 근데 역시 이정우는 천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타석에서 이겨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개씩을 참아내다 보니까 참으니까 그 다음에 카운트에 따라 자기 칠 수 있는 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최영우를 다시 돌아가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변화고 칠 줄 아는 센터 중심으로 자중간의 타구로 참 좋은 타구를 많이 냅니다. 최영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주자가 있을 때 본인도 편하다는 표현도 하고 어떤 확률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확률이 좀 큰 거죠. 근데 가끔 그런 얘기 최용과 인터뷰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주자가 있을 때 편하다고 해서 네. 야,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왜 편할까? 그냥 본인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타점 먹고 네. 싶어서 좋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아마추어나 때부터 이제 타자로서는 이제 사실 이제 포지션 자체는 뭐 포수도 받고 맞아요. 맞습니다. 예. 뭐 정확한 어떤 그런 포지션을 받지 못했지만 타자로서는 굉장히 유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수비로서는 딱히 뭐 그렇게 중심 타자를 치다 보니까 주자가 있을 때 본인이 타석에 드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많기도 많았고. 자연스럽게 어떤 구종, 어떤 스타일로 쳐야겠다는 게 나름대로 어떤 그 정립이 된 거죠. 지금 최영우 선수가 1983년생이잖아요. 마흔을 넘고. 저희랑 돼지띠. 아니요, 그런 여기 또 들통났습니다 여기서. 예, 83년생인데요. 예, 83년생이시군요. 예, 근데 95년생. 근데 최영우 선수가 네. 그 뭐 최근 문제라서 자기는 본인은 박수 칠 때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이 때, 그러니까 뭐 몇 살까지 지금 기량을 유지할지 궁금합니다. 그 얘기 김연경한테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박수 칠 때 떠나지 말라.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그 1, 3위가 네네네. 확정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1위 기아, 네. 2위 삼성, 3위 LG까지는 큰 변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기아가 한국 시리즈에 선착한다. 이걸 전제로 볼 때 그 파트너가 될 가능성은 어디일까요? 지금도 이제 굉장히 저도 이제 약간 궁금한 점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은 전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LG 트윈스가 좀 앞서 있다고 봐요. 삼성과 LG 트윈스. 왜냐하면 또 단기전이라는 이 부분은 사실은 또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LG 트윈스가 사실은 2020년 이후에도 굉장히 순항을 했지만 그 전에의 그 경험들이 없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단기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시즌은 잘했지만 단기전에서 조금 위축되면서 결과가 안 맞아요. 나왔는데 그게 쌓여 그게 이제 4, 5년간 쌓이면서 우승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분명히 지금의 현재 추세에서는 지금 게임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원활하지 않지만 단기전에 들어갔을 때 이 선수들이 이겨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삼성은 지금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어요. 진짜 맞아요. 전문가들은 사실은 뭐 좀 삼성 팬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작 전만 해도 사실 8위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빅현우도 빠졌으니까. 예. 근데 그랬는데 이 젊은 선수들이 지난해에 나름대로의 육성을 좀 시켰던 부분들, 뭐 이재현, 김현준, 뭐 김성윤, 뭐 김지찬, 네. 이선 센터라인들을 이제 보강을 시키면 했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올 시즌에 좀 좋은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특히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김영웅이라는 선수가 영웅이 됐어요. 빵 터졌어요. 예, 진짜 영웅이 네.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이제 삼성이 했는데 과연 이 선수들이 이 젊은 선수들이 과연 단기전에 갔을 때 이 어떤 그런 부담감이나 어떤 그런 그 운동장의 어떤 그런 분위기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극대화가 될 수도 있고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슬기롭게 이겨낸다 그러면 저는 삼성이 굉장히 무서운 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겨내지 못한다면 기아의 상대가 LG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여기서 삼성 얘기 좀 해보자면 94년 한국 시리즈는 어땠나요? 그때 이제 막 젊은 선수들이 막 많아서 후랑탕 할 근데 때였는데 그때는 솔직한 얘기로 페넌트 레이스 때 워낙 전력차가 좀 컸어요. 그러니까 LG 트윈스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기억으로는 한 10게임 정도 이상 뭐 넉넉하게 앞서 있었죠. 앞서 있는 상황이 전력 차가 이미 예, 컸다 그때는. 있었기 때문에 경험을 떠나가지고 뭔가 힘을 들을 수 또 있었다. 이제 또 이것도 지난 얘기지만 LG 트윈스가 90년도에 우승을 할 때 사실은 홈에서 우승을 잠시라도 못했잖아요. 대구에서 했죠? 네, 대구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94년도에 어떤 얘기를 좀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때 인천에서 4차전에 끝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 야, 한 게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 내부에서는 그 정도로 전력자를 자신감이. 워낙 좀 자신감이 있었고 사실은 1차전 때 연장하면서 이겼기 때문에 네. 사실 2차전부터는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때는 뭐 하여간 좀 전체적인 어떤 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삼성 경우랑은 좀 달랐다. 예, 좀 다른 경우가 아닌가 싶네요. 예. 그때 유지현
선수 중심으로 중심은 아니고요. 트리오. 중심은 이제 한대하 선배의 그 뭐 김영직 선배, 노찬혁 선배의 중심이었고 저희는 그냥 뭐 애기들 뭐 서영빈, 김재현 저는 뭐 애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이제 젊은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한 측면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삼성이 사실은 정규 시즌 2등할 거라고 생각이 좀 어렵거든요. 못했죠. 이게 조금 더 원동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즌 초에 제 기억으로는 연패를 뭐 맞아요. 6연패가 7연패를 하지 않았나요? 삼성이 시즌 들어가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예상도 그랬지만 시즌 시작도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박진만 감독이 그때 선수 경험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했어요. 그때 라인업을 이 퓨처스에서의 좀 평가가 좋았던 선수들을 라인업에 한두 명씩 끼워 넣었어요. 뭐 그러면서 약간의 분위기 어떤 분위기를 좀 바꾸는 어떤 그런 역할을 좀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긴장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김홍건이나 이성규 이런 선수들이 그 이후에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삼성이 전력 그 이상으로 지난해까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김홍건, 뭐 이성규, 네네네네. 또 지금 KT에 가 있는 오재일 이 선수들이 좀 더 좀 힘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성규가 좀 좋아졌잖아요. 좋아졌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올라갔습니다. 삼성의 팀 홈런 1위니까요, 지금. 그 신구 조화가 자연스럽게 그냥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왔습니다. 그러네요. 삼성의 어떤 그 구성원들을 보면 최고점 베테랑이 있고 굉장히 어린 젊은 선수가 있어서 차이가 좀 떠 있어요. 갭이 굉장히 커요. 이 선수들이 굉장히 뭐 15 이상 어떤 그렇죠. 갭이 크거든요. 강민호 선수. 네. 근데 거기에 중심이 딱 구자욱이에요. 맞아요. 딱 가운데 껴 있어요. 딱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구자욱인데 지난해에도 구자욱이 역할을 잘하다가 구자욱이 이제 부상을 입으면서 그것을 확 떨어지는 어떤 그런 맞아요. 마지막에 힘이 떨어졌죠. 예, 떨어졌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구자욱이 이제 삼성이 야구 제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 중심에서. 본인이 야구도 잘하고 할 말도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고참 선수들한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형 열심히 해요 할 수 있고 젊은 선수들도 나를 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구심점의 역할, 어떤 구자욱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근데 있어요. 오늘 실제로 고자하고 평소에 물론 느리게 뛰던 선수는 아니었는데 올 시즌은 진짜 열심히 뛰더라고요. 네. 팀 내에서 리더십이 생겼고 주장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선수였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유진이 역시 형도 현역 시절에 주장을 꽤 해가지고 아마 그런 뭔가 그 관계성 이런 거를 잘 좀 뭐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꾀돌이답게 보는 눈이 날카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꾀돌이라고 좀 하지 말라고 아까 꾀 선생 꾀 선생님으로 해요. 그리고 일단 뭐 4, 5위가 뭐 굉장히 관심이 컸고 혼전이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정리되는 흐름이긴 해요. 뭐 하나 롯데가 뭐 이게 기대만큼 치고 올라가지 못했는데 두 팀이 이쯤 되면 이제 좀 찍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저도 뭐 시즌 전에 예상은 하나와 어떤 NC로 네네네네. 이제 5강을 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하나는 유현진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졌죠. 홈런왕도 있고 12홈런도 있고 유현진이 네, 왔는데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시즌 초반에 또 너무 잘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지금 현재 하나 팬들은 좀 아쉬움이 좀 있겠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또 이번 주에 굉장히 치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또 팬들께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좀 그런 거 있고 뭐 롯데도 사실은 이제 기복이 있는 팀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롯데가 분위기를 탈 때와 분위기를 타지 못할 때 어떤 기복이 너무 있다 보니까 좋을 때 나쁠 때가 너무 지금 기복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의 롯데도 이 기복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어떤 이런 부분을 줄일 거냐 이런 부분들이 숙제라고 보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김태형 감독이 있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이 잘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T가 지금 현재 이제 4위. 맞아요. 오늘 시점 12일이죠. 12일. 목요일. 네, 12일 시점에서 지금 이제 두산과의 한 경기 차로 지금 4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위에 있다가 내려오는 팀 같은 경우는 조금 분위기가 좀 처져 있는 상황이고 KT는 꼴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4위까지 올라와 있는 팀이에요. KT는 워낙 이런 상황들을 많이 이겨낸 팀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했잖아요. 네, 매년. 이기 때문에 KT가
4위를 끝낼 것이냐, 오. 또 좀 더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경기지만 마지막 어떤 변수. 변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뭐 기대고 또 소영준까지 또 합류를 한 상황이죠. 맞아요. 그러면 선수. 예. KT가 왜 3강으로 뽑힌 이유는 외국인 투수 2명에 네. 선발진. 어떤 고영표, 엄상백에 소영준이가 원래는 한 6월 정도에는 복귀를 맞아요. 할 거는 예상을 네. 했었어요. 예. 그렇게 된다면 10개 구단 중 가장 안정된 선발 투수를 구축할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레이스는 무조건 선발 투수, 안정된 선발 투수 운영. 그러니까 모든 감독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남은 한 열 몇 게임 정도에서도 어떤 변수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KT는 뭐 그쪽으로 조금 이렇게 보이고. 확정적이고 두산은 이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그리고 같고. 분위기가, 5위는 살짝 변수가 있다. 근데 지금 제가 화요일 경기에서도 고쳐 두산과 네. 키움 경기를 네네네. 이제 제가 이제 중계를 했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수들의 표정이 좀 어두워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5연패를 하고 있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정말 KT랑 맞대결을 하면서 다시 4위를 탈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으면 그 다음 주 첫날인 화요일 경기에서 좀 잘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그 확 분위기를 좀 올라오라. 해서 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두산이 가장 많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네. 여유가 사실은 있잖아요. 1승 1승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예요. 한 너무, 경기 너무 소중해요, 지금. 가치가 크죠. 한 네. 경기에 그리고 그날 경기는 투수가 발라조빅이었고 모든 그 불펜 가등. 불펜을 다 쓸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수요일 목요일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또 전혀 힘을 못 쓰고 또 패를 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는 두산은 어떻게든 이 흐름을 바꿔야 된다.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뭔가는 필요하다. 누군가는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감독 중심으로 할 것인지 선수 중심으로 할 것인지 무언가는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뭔가 네. 기폭제가 필요한 시기다. 양의지가 알아서 하겠죠. 예. 양의지가 그런 선수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자, 어차피 순위 싸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거 여기까지가 이제 네. 9월에 야구고. 자, 올 시즌 이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기아 김도영. 네.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아까 유지원 의원도 얘기했지만 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성장을 보여준 선수인데 지금 뭐 40, 40도 도전할 수 있는 네. 상황이고 올 시즌 김도영 선수 보시면서 이 선수가 물론 재능은 원래 있는 선수였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이런 것도 갖고 있네. 뭐 이런 거 좀 눈에 띈 게 있어요.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지요. 사실은 이제 김정 선수를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나온 상황이었고 사실은 대표팀에서 처음 이게 그렇죠, 가깝게 그렇죠. 볼 수 있는 네네네. 거는 이제 대표팀에서 볼 수 있었던 건데 역시 그 배트 스피트가 정말로 남들하고는 좀 다른 경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훈련하는 모습을 네네네. 저 멀리서 볼 때랑 이렇게 가까이 근접해서 볼 때랑 좀 네네네. 다르거든요.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했을 때, 김대영은 정말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대표팀 하면서 이렇게 연습 배팅 할 때 어떤 그런 거에서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실 또 기아 팬들은 김대영이 약간 포지션에 대한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네네네네네. 이렇게 의견이 지금 분분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김대영의 가치를 조금 더 올리려면 저는 3루 쪽보다는 요 중간 쪽에 센터 라인으로. 예, 센터 라인 쪽에 좀 유격수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그건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근데 저 같아도 네. 국가대표에서 코치면 김대영이 유격수 봐주면 좋죠. 그러니까 전체의 우리나라의 리그 봤을 때 김도영 정도의 유격수와 김도영 정도의 삼루수의 느낌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아니, 느낌으로 실제로 봤을 때. 뭐 메이저리그 네. 몸값으로 따져도 네. 유격수가 그 정도 쳐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저희가 사실은 그 최강 볼펜 89회 차입니다. 네. 찾아보시면 좋고요. 그 유지원 의원의 김도영 선수 수비 분석. 그때 한참 김대영 실책 많다 얘기할 때잖아요. 예, 그래서 정리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반응은 물론 좋았고요. 그래서 그때 뭐 김도영 선수가 그때도 이제 말씀하시기 유격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무슨 스텝, 삼루수와 유격수의 이제 기술적인 차이 같은 거를 설명을 맞아요,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네, 네.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드렸는데 조언을 좀 해주실 게 있는지 수비 부분에서. 예. 또 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외쪽 이제 센터라인 쪽에 지금 말씀을 또 드린 게 이제 저도 이제 그 유격수를 맞아요. 봤던 그 선수였던 시절로 좀 돌아가 보면 사실은 유격수에서의 스텝과 여러 가지의
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훈련 방법이나 등등의 어떤 등등의 연습 다르거든요. 거기랑 또 삼루수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제 김도영은 유격수를 본 아마추어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 시를 굉장히 또 긴 거죠. 그러니까 프로 들어와서 이제 3년 차니까 한 2년 정도를 이제 3년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익숙해져 있는 부분은 유격수에 했던 스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거기서의 김도영의 실책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격수 같은 경우는 배트가 나오는 어떤 순간에 어느 정도의 예상 수비도 할 수 있고 맞아요. 예상 스타트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첫 발이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이 한 번 반 스텝을 하고 크로스 스텝, 하고 크로스 스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삼수는 다릅니다. 그 삼수 시간이 자체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갇혀 있기 때문에 배시 나오는 부분을 숙지할 수가 없고 특히 우타자의 경우 인지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혼란이 있다고 보고 특히 이제 김도영 같은 경우는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도를 잘하겠죠. 네. 삼루수의 수비 잘한 선수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지금 한번 싹 상상을 해보면 삼루수들은 좀 느긋해야 됩니다. 빡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왜냐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반응이 빠졌을 때 삼루수는 변형된 타구가 굉장히 많이 오는 위치거든요. 빗 맞기도 네, 하고 뭐 이런 하고. 타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스텝이 먼저 딱 이루어지면 본능적으로 거기서 먼저 움직이면 거기서 어떤 선택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어떤 경우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두 다리가 탁 붙어서 이렇게 꿈쩍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감각적으로는 몸이 이미 네. 움직였는데 공은 빗 맞거나 네. 이렇게 해서 다르게 오면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대처가 좀 어려워지는군요. 근데 보면 황재균, 최정 맞아요. 이런 선수들 지금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느긋해요. 예. 그래서 하고 이런 게 있어요. 딱 하고 미리 안 움직여요. 맞아요. 뭐 이게 빠르면 빨랐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빨랐을 때는 좌우의 폭이 넓은 안타성 타구를 정말 멋있는 다이빙 캐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장점은 있지만 본인 이제 가운데 쪽에 에어리어 안에 들어오는 어떤 타구 했을 때 변형된 타구 왔을 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게 높낮이든 이제 좌우 방향이든 막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런 것 때문에 실수가 나와서 말 그대로 알간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김도영 같으면 알까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운동력이 좋은데. 뭐가 리듬이 안 맞았을 때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재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익숙해져 있는 스텝은 유격수 쪽에 많다 보니까 삼루에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타구가 왔을 때 아직까지는 대처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근데 보시면서 이제 시즌 초반에 좀 어려울 때랑 지금 삼루 수비랑은 좀 발전이 보이시나요? 좀 낮이지 않았나요? 지금 전반기 때랑 후반기 때 실수가 확 줄었어요. 안정감이 생겼죠. 네. 예. 전반기 때와 후반기 때는 좀 낮은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3년 차고 전문적으로 이제 뭐 삼루 쪽에서 아마 교육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마 2년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아마 나아지는 삼루수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유격수의 김도영과 삼루수의 김도영은 조금 가치는 다르다. 같이 뭐 다르죠. 예. 아니 그건 뭐 이제 특히 김도영이 아니더라도 네. 일반적인 루틴상 뭐 타격을 그만큼 칠 수 있는 유격수라면 훨씬 더 몸값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네. 아, 김도영 선수 뭐 특집 지금 진행하는 것 같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근데 사실 예. 올 시즌에 김도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김도영 얘기하면 한 2시간 더 해야 예, 돼요. 아니, 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아쉬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아니 하나만 더요. 김도영 선수 나온 김에 유지현 의원이 그때 한번 언급한 게 있어 생각이 났는데 네. 주루 얘기. 네네. 이제 기억나는 게 LG전이었는지 두산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루에 있다가 홈 들어올 때 말이죠. 자중간 안타였는데 홈까지 홈까지 들어왔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뭐 설명을 해주신 게 이게 2루와 3루를 도는 그 뭐 곡선, 이게 곡선줄에, 곡선이죠. 그래서 곡선줄에. 이제 네. 거리를 줄이는 거겠죠. 네네, 근데 맞아요. 그거 굉장히 뛰어나다 그랬어요. 근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화면에도 최근에 이제 화면에도 이제 최영우나 박성범이 딱 자중간이나 우중간을 쳤을 때 네. 홈에 들어오는 어떤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2루에서 홈 들어오는 말고 1루에서 홈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김도영이 들어오는 김도영이 장면.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화면에 많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시면 보통 스피드가 좀 빠른 선수들이 자기의 중심을 못 이기면서 이렇게 원심력대로 계속 밖으로 나가요. 네. 뛰면서도 왜 밖으로 나가지 하면서 그러다가 헬멧도 벗겨주는 거야. 계속 하고 또 몸까지 막 제껴주는 선수 많아요.
그런데 김대웅 뛰는 모습 보시면 보통 그 1루에서 홈 들어올 때 3루 베이스를 밟고 홈 들어올 때 이렇게 사실은 돌잖아요, 막. 굉장히 곡선이 큽니다. 이렇게 뺑 돌아면서 들어오고 그리고 말린다는 표현 하죠. 말린다는 표현. 스텝 보이고. 막. 네, 말린다는 표현인데 김대웅 선수는 3루 베이스를 밟고 홈 들어올 때가 더 빨라요. 오히려 네. 그러면 2루 3루 돌 때 각도를 만들어서 그렇죠. 들어오는 거네요.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무게 중심을 굉장히 본인이 갖고 있는 스피드에 리듬감이라 그럴까 그 중심의 밸런스를 정말 잘 지키는 거예요. 스포트가 되는 건데 예. 이게 오히려 스피드가 되게 떨어질 네. 텐데. 보통 김대웅 선수는 홈에 들어올 때 슬라이딩 해가지고 타이트한 상황이 잘 안 나와요. 맞아요. 타이트하지도 않아요. 잘 안 나와요. 보통은 주자가 1루에 있을 때 좌중간, 우중간 빠지면 사실 여기서 타이트한 상황에서 슬라이딩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김대웅 선수는 걸어 들어와요. 그만큼 직선 주도의 김도영도 물론 좋지만 곡선에 특히 3베이스 뛰는 거에서는 제가 봤을 땐 탑, 거의 이게 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감각인가요? 아니면 배워서 되는 아니, 건가요? 본인이 갖고 있는 밸런스가 있어요. 밸런스, 몸의 밸런스. 갖고 있는 자기 몸을 잘 쓸 줄 아는. 본인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보통 이기지 못하는 부분 못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중심이 넘어가는 선수들 많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어떤 베이스 러닝에서 나오지만 그게 타석에서의 그 무게 중심을 중심을 잘 지키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입단한 첫 해에는 조금 변하고 지난해에도 약간 변화구에 조금 속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중심을 잘 지키기 때문에 변화구도 정말 잘 받아치는 이제 김도영이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이제 김대웅 선수는 뭐 아주 안 다쳐요. 예, 안 다쳐야죠. 근데 뭐 자기 몸을 잘 쓰는 선수들은 잘 안 다치는 것 네,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몸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조금 무리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있지만 자 그리고 김도영 말고 요즘 저는 이 선수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김도영은 유격수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네. 김지찬 선수는 원래 이제 유격수 자원이었다가 중견수로 가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중견수 김지찬은 어떻게 보세요? 김지찬 유격수에서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네. 3루간에 갔을 때 이제 악성구가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루로 갔죠. 3루 쪽으로 가서 잡아 던질 네, 때 일단 이제 2루 쪽으로 갔죠. 네. 이제 2루수를 갔는데 2루수에 가다 보니까 한 10m, 15m 전을 못 던지는 거예요. 길게 멀리는 되는데 네, 또 요만큼 짧을 때 한 20m, 25m는 또 괜찮은데 10m 거리, 그러니까 짧은 거리를 못 던지는 선수가 있거든요. 또 김지찬이 2루수에 안 맞을 수 가니까 있겠구나.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교 때 이제 김지찬 선수 같이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시안 게임 때. 예. 각 팀에 제일 잘한다는 선수에 대해서 펑골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연습할 때 하나씩 이게 악성고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연습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지금 상대랑 싸워야 되는데 지금 다른 나라 선수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펑고 받을 때 연습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삼성 라이언스에서 당연히 선택을 한 거겠죠. 이러다 보니까 올 시즌 이제 외야로 간 겁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는 부분이 지금 어떤 공격 지표로 봤을 때도 그렇고 사실은 김지찬의 외야 수비가 시즌 초반보다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아졌어요. 특히 김지찬의 장점은 펜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워낙 이제 몸이 가볍고 워낙 순발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펜스에 부딪혀도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탁 틀면서 줄일 수 있구나. 예, 틀면서 일종의 낙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본인이 갖고 있는 감각을 외야에서 더 잘 발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구에 대한 부분을 아예 없애주면서 전체적인 김지찬의 평가가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쉬워요? 아쉽지 않죠. 그러니까. 중견수가 하는 게. 이게 내야에서 플라이볼을 잡는 거하고 그러니까요. 외야에서의 플라이볼 잡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초반에는 조금 실수가 있었어요. 작은 실수도 있었는데 워낙 이제 주력이 빠르다 보니까 좌우중간으로 한 30m, 40m 전력 질주해가지고 4번에는 캐치. 또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최근 모습을 보면 정수빈, 박혜민의 모습이 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좀 나와요. 이제. 요즘에 좀 나와요. 파인 플레이가 많이 나오니까. 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맥락에서 네. 한화의 정은원 선수는 사실상 이제 실패에 가까운 결과가 외야로 나왔기 나가서.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많은
뭐 구단과 본인의 모든 이제 결정이 모아져서 만들어졌을 텐데 김희찬은 잘 됐는데 정원은 잘안 돼. 결국 뭐 군대 가게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 김지찬 선수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삼성 얘기를 좀 또 하자면은 이재현 선수가 또 그렇죠. 굉장히 뭐 유망한 유격수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 NC 김주원, 네. 그리고 뭐 이미 좀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올라 있는 SSG 박성환까지 뭐 좋은 유격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유지현 위원이 이들 선수들 보시는 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유격수 넘버 원은 지금 사실 LG 오지환 직접 지도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오지환 선수 다음 주자는 누구일까요, 이 중에? 이제 뭐 서열을 한번 지금 서열을 한번 말씀해 주신 과감하게 대로 좀 가시죠. 말씀해 주신 예. 대로 어쩔 수 없이 예. 눈길이 많이 가는 수비 위치가 유격수예요. 예, 제가 예. 해설하실 때도 중계할 때도 네네. 사실 다른 포지션보다 유격수 하는 어떤 모습이 자주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중계할 때도 뭐 좀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리고 좀 하는데 지금 좀 좋은 유격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하성, 오지환 이 선수들이 어떤 그런 주축이 일어났다면 최근에는 젊은 선수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뭐 최근에는 또 뭐 이지현 선수가 많은 발전을 했어요. 이지현 선수는 지난해에도 사실은 뭔가 뭐랄까요 좀 이렇게 투박하다 그래야 되나? 뭔가가 거칠다? 이렇게 좀 투박하냐? 뭔가 이렇게 안정된 느낌보다는 약간 투박하고 그리고 공을 잡고 던지는 제이 동작할 때 조금 일어서서 던지는 스타일이 있어요. 뭔지 알 것 이렇게 같아요. 보시면 네네네. 좀 낮은 자세 잡은 상태에서 그 밑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잡고 나서 좀 떠 있는. 위쪽에서 이게 송구하는 이제 이 동작이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약간 투박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게 고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밸런스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는 본인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못 고친다면 본인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재현 선수가 올 시즌에 발전한 거는 본인 거를 지금 완성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타일로. 예. 자기만의 리듬과 오지환 자기만의 10년 걸렸거든요. 10년 걸렸죠. 네, 오지환 10년 제가 걸렸는데 그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10년 걸렸는데 지금 이재현이 지금 2년 차 이제 유격수로 지금 2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난해 했던 투박함과 올해의 투박함은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 거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김주원은 뭐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시안 게임 전과 아시안 게임 후가 완전히 달라진 선수가 됐고 그 다음에 포스트 시즌과 치르면서. 포스트 시즌 이후가 또 달라졌어요. 네. 김주원의 장점은 어느 순간인가 원스텝으로 노스텝으로 밑으로도 던지고 위로도 던지고 하고 있어요. 김주원의 장점. 유연해졌어. 예, 네. 기본적으로 이 강한 친구예요. 근데 어깨가. 그 전에는 그냥 위에서만 던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블 플레이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거 할 때 박자가 안 맞을 수 있구나. 예. 저거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를 하다 보니까 지난해 실책이 29개인가요? 30개 넘잖아요. 30개? 뭐 엄청 29개, 많았어요. 30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에러를 송구 쪽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안 게임 전, 아시안 게임 후, 포스트 시즌 이후 이때 달라진 점은 힘 조절을 합니다. 이제 김주원은 어느 순간인가 강하게 던져야 될 때 짧은 거리에 약하게 던져야 될 때 이런 걸 힘 조절하고 현역 시절에 힘 조절 진짜 잘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힘 조절하는 게 힘이 약했어요. 저는 강한 게 없었지 힘이 약해서 이제 그랬던 부분이고 이제 김지현의 약점은 그렇고 이제 박성환 선수는 사실은 이제는 완성형에 좀 사실은 가까워요. 박성환 선수는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아 박찬호 선수도 있잖아요. 박찬호 선수는 가끔 사실은 뭐 엉뚱한 실수를 하는. 힘만 좀 뺐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힘만. 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박찬호는 힘이 많이 들어가요. 예. 힘을 어떻게 빼느냐. 힘 빼는 거 쉽지 않다는 말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찬호의 플레이 보면 파인 플레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되게 멋있어요. 네, 굉장히 멋있는 게 많이 나와요. 맛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멋있는 거 하고 또 표정도 멋있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힘을 좀 뺄 것 같아요.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랭킹은 말씀 안 해주셨는데 뭐 말씀 중에 또 뭐 근데 지금 행간에- 현장에서 예. 랭킹을 매기라는 좀 어려운 점이 애매하다. 있고 비슷한 정도의 과정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향후 한 1, 2년 뒤에는 이 선수 중에서 확실한 선수가 한 명은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럼 이번에 프리미어 12 주전 유격수는 누구예요? 요거에 이제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지환 그냥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뭐 아까 전에 근데 뭐 대표팀 다녀온 다음 김주현 선수 달라졌다 그랬는데 하긴 그거 거치면서 이제 성장한 유지현 의원을 만난 다음에 달라졌다는 얘기.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진희 감독님이 원포인트 레슨을 좀 해주셨어요. 아이고.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깜짝 놀라시네요. 어우, 시원하네. 아니, 그리고 이제 요 선수들 있고 네. 이제 막 또 팬들 사이에 주목받는 선수가 있는데 LG 네. 이영빈 예, 선수가 네. 군대에서 제대해서 너무 잘하는 선수죠. 아, 잘하죠. 네. 지금 뭐 외야수도 해보고 뭐 유격수도 해보고 뭐 이러고 있는 중인데 이영빈 선수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이영빈 선수는 이영빈 선수도 4년 차? 근데 뭐 군대 2년 있었으니까. 예, 4년 차 정도. 예, 다녀왔죠. 한 제가 좀 정확히 한 4년 차로 생각되는데 이영빈 선수는 지금 뭐 이제 타격이나 어떤 그런 팀의 어떤 사정상 뭐 외야로도 나간 적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반대입니다. 외야 예, 겸용으로 맞아요. 하는 거. 이영빈 선수는 미래예요. 이영빈 선수는 미래인 게 스카우트 할 때부터 차세대 오지한 다음에 유격수를 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선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영빈은 사실은 군대를 빨리 보내지 않아도 되는 선수였어요. 데리고 있으면 얼마든지 일군 선수가 될 수 있었는데 이영빈 선수는 빨리 군대를 해결을 해야지 이후에 어떤 퓨처스에서 좀 더 준비를 해서 확실하게 유격수로 자리를 잡을 거다. 이렇게 구상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영빈은 저는 조금 더 좀 길게 조금 더 넓은 시선을 봐야 되지 않나. 무슨 말씀이죠? 예, 저는 이거 근데 이영빈 선수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데리고 있었을 때는 조금 약간 거침 그쪽 고졸인데요. 있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마추어에서 갓 졸업해서 고등학교 쪽에서 온 선수들이 사실은 기본기가 완벽하게 완성된 선수가 좀 드물거든요. 고로에서 투박함이나 좀 거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경기를 하는 거 봤을 때 특히 송구 부분. 네. 이문희 선수가 약간 송구에 대한 부분이 조금 거칠었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특히 그랬어요. 먼 거리. 그러니까 유격수는 이제 삼루간 깊숙한 타구를 거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의 평가가 나옵니다. 유격수의 평가가. 네. 근데 영빈 선수가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힘도 빼더라고요. 강하게 가기도 하고. 오히려 깊숙이 들어갔을 때 뺄 수 있어야 돼요.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팔이 안 나오죠. 하고 해가지고 안 나오거든요. 투수랑 그거를 똑같겠죠. 조금 더 밑에 중심을 만들어가지고 끌어내려면 힘을 빼는 상태에서 앞으로 끌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성장한 어떤 케이스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도 공격 타석에서도 자연스럽게 뭐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저는 하여간 조금 이영빈 선수는 지금 당장 물론 있지만 조금 더 넓게 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유지현 의원 LG 계실 때 네. 시즌 중에도 보면은 조금 일찍 나와서 이영빈 선수 좀 내야 훈련시켰던 게 뭐 여러 번 기억이 나요. 옛날에 오지환도 맨날 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물론 팀에는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 여쭤보려고 예, 했어요. 멀티를 볼 수 있는 선수는 무조건 필요해요. 네. 그건 무조건 필요한데 멀티를 봐야 되는 선수와 주 포지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 선수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거는. 무키 배치도 있잖아요. 예, 아니 뭐 이제 다저스 이제 그런 상황 그리고 무키 배치는 워낙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뭐해도 다 되는 선수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선수가 있고 건드려야 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영빈이라고 봅니다. 아. 예.